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은 예상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다행히 어제 미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었죠. 맞아요. 0.9% 그리고 장 초반에 시가가 상당 부분 낮았는데 최근 며칠간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미증시의 흐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보다 거의 대다수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뜻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마도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코스피가 아마 이 구간에서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미증시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오늘도 대체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문가님. 네, 0.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미증시 흐름이 안 좋았다. 그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는 코스닥은 오늘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아쉬운 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충격이 분명 오늘 있다라는 점. 그것이 시장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을 대다수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돌림이 크게 나오는 것보다는 매우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규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여다볼 이슈는 해외 이슈가 될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지가 이끌고 온 미증시 시험대에 드디어 놓였습니다. 미증시는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대로 폭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1%까지 깊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국내 양시장도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있을지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앞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한 이 정부의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도주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1조 원 순매도에도 가치주를 사들이는 외국인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공모주 청약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카카오 게임즈, 이제 상장이 드디어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내일 9시 증시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초가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가 90에서 200% 사이의 호가를 접수해 매수 매도 호가가 합쳐지는 가격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공모가는 24,000원, 시초가는 21,600원에서 48,000원에 결정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더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만큼 주가 상승을 인해서 과연 따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내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요, 이달 9월 중으로 코로나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업용 항체 치료제 생산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요, 항체 치료제의 국내 경증 환자 대상의 임상 일상
시장이 지난 8월 25일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는 좀 환자를 모집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식약처에서도 이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 중으로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가 대량 생산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셀트리온과 GC 녹십자는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달부터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달부터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앞으로의 주가 차트도 잘 추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관련된 쪽으로 강한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요. 동력을 본다면 삼성전자가요, 퀄컴의 AP칩 수주를 한 소식,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의 거래 제한에 대한 블랙리스트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이 소식이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좀 더해진다면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비대면 문화 확장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전자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도 앞으로 올 하반기가 매수의 적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이와 관련된 반도체주들 하반기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증시 하락에 따른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전문가님. 근데 네. 일단은 미증시의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대세 하락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예. 것 같은데, 나스닥이 지금 3거래일 전에 12,000포인트를 넘어간 이후 지금 1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충격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에 테슬라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들이 급락이 단순하게 5, 6%가 아니라 15%, 20%까지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외부 변수로 작용을 해서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게 눈에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데, 시장이 매우 좋았어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부터 미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특별히 시장 자체에 큰 조정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이 매우 불안했을 때 나타나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겠죠.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미증시죠, 저가 매수에 기인한 매수세가 오늘부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은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매우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든 또 그저께든 사실 겁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안 빠져요. 특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네.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겠죠. 저는 그게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이 특수한 점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9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포지션을 모두 청산을 해야 돼요.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를 전혀 할 수도 없고, 선물이라 하더라도 롤오버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콜옵션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 만에 가지고 있던 콜옵션을 모두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인데 그렇게 청산을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적어도 옵션 만기까지는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파생상품,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만기가 끝이 난 시점에서도 만약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그때는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미 선물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이 만약 다시 한번 턴을 한다면 아마 이번 조정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금요일이 됐을 때도 미증시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점이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됩니다. 내일 상장되면서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따사기일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카카오 게임즈가 SK 바이오팜보다 높은 청약률을 보였고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특별한 섹터에만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또 핫한 종목 하나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비판은 나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 다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이죠. 그렇죠.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설령 카카오 게임즈의 밸류에이션이 25,000원인데 주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5만 원인 주식은 그냥 5만 원인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이야말로 어찌 보면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마 따상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이후로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언택트, 그리고 게임주들 흐름 너무 좋아요. 시장이 그렇게 받쳐줄 것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태어나는 환경이 카카오 게임즈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혹시나 약간 눌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비중 조금은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따상을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워낙 지금 또 언택트 게임주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러한 점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내일장에서 카카오 게임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이번 달부터 대량 생산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떨까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저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어제 이게 뉴스가 오후에 나왔는데 덕분에 셀트리온과 녹십자, 기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네. 당연히 사람들은 주가가 오늘 급등하겠구나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전에 시젠이었죠. 시젠도 당시에 CNN에서 막 보도가 나오고 했던 게 주말이었는데 월요일 뚜껑 열었을 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갔죠. 마찬가지예요. 항체 치료제 관련된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분명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상 3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치료제나 백신을 시장에 공급하기보다는 임상 2상이 완료되면은 긴급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든 녹십자든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와 같은 이런 투자자들이 아니라 정부는 월등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를 한 거라고 봐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정부는 이번 셀트리온과 녹십자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치료제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아쉽게 매우 눌렸습니다만 뉴스가 나왔고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하루 정도 눌린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 눌렸죠. 주가가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지금
22평선 위에 어제 올라탔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을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봐요. 필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다 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움직였던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기타 혈장 치료제 종목들도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이건 단기적인 이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치료제가 만약에 시중에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고작 진단 키트 가지고 움직였던 CJ는 주가 10배 움직였습니다.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든 그게 녹십자가 되든 어떤 기업이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말 그대로 급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 치료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간다면 전 셀트리온 제약 2배, 3배 월등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운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눌렸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다, 차익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고 지금 구간에서 엄청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담아두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달 중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다음 달에 녹십자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주사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팁니다. 잘 견디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내일 또 빨간펜을 준비를 하면서 미국 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일단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주사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지주사 흐름들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지주사라고 하게 되면은 한때 조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과거 한 2005년 때부터 한 2006년 때 이때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특히 지주사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해서 기업을 지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회사가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어떤 큰 형님의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두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는. 그래서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밑에 지주의 그 관리하는 회사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가치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부각을 받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죠. 혼합지주회사라고 하는 즉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 A라는 회사가 같이 영역하면서 밑에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요. 순수하게 지주회사 즉 로열티라든가 브랜드 사용료만 관리하는 그런 지주회사만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순수 지주회사가 조금 더 많지 않느냐라고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로 변하는 과정들이 기존의 국내 기업들 재벌이라고 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지배구조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즉 지배구조의 정점이 하나가 있고 밑에 자회사를 두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는 게 지배구조에 대한 가장 투명한 모습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주사가 좀 빠르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30개가 넘는 종목이 나오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영 효율을 이끌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변화가 그대로 시장에서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을 지주회사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 거의 2006년도, 7년도에는 이제 막 태동기였었죠. 그러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금융지수까지 합치다 그러면 뭐 150개, 160개까지도 늘어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회사들도 모두 다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된 트렌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지주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형님이다 보니까 특별히 일은 안 합니다. 근데 밑에 동생들이 일을 잘해야 그에 따른 가치가 부각이 되고 나도 기분이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지주회사의 실적들은 보유한 자회사들의 실적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즉 연기가 활황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어떤 할증 요인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통 저희가 밸류를 평가할 때 지주회사가 밑에 성장하는 회사가 꾸준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보다는 밸류를 더 주는 경우가 나오게 됐죠. 그런 어떤 할증 요인이 있는 반면 오히려 경기 위축이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기업 실적들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할인 요인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의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과거 지주사의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또 하나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한 2015년도 특히 기업들 실적들이 수출과 함께 꾸준히 잘 됐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주사가 훨씬 더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모두 다 주가가 좋았던 흐름들은 이처럼 어느 정도 기업의 펀더멘탈들이 됐었을 때 지주사가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조금 아닐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주사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지주사를 봤었을 때 대표적인 삼성물산, LG, KB금융이라는 금융지주사의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의 흐름들이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나마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전자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밖에 삼성물산이나 KB금융, 특히 KB금융은 오히려 시장보다도 훨씬 더 소외가 많이 받고 있네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주회사 본격적으로 다 어떤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여러 가지 좀 불안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지주사가 그렇게 강하게 부각받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더 많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주사가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이죠. 특히 SK 디스커버리, 대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IPO 얘기도 나오면서 CMO 관련된 위탁 생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죠. 또 대웅제약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죠. 이런 어떤 주가 상승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도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에 대한 지주사죠. 또 음식료 쪽에서도 이번에 대상의 실적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대상 홀딩스도 부각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기계업종 쪽엔 두산, 최근에 구조조정 잘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다시 재조명이 되는 모습들이죠. 또 하나 한화 같은 경우도 화학 관련된 쪽에서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와 함께 또 니콜라에 대한 투자 잘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시류에 맞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도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서 지주사도 각계 개별적인 요인들 쪽으로 좀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혹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지주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는 아무래도 시장 소외가 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자산 대비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 4, 5년 전 정도보다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자산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측면들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평가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어떤 개별적인 자회사의 모멘텀들이 같이 연결돼야 지주사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주사 관련된 투자 전략들은 일단 지금 현재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많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 대한 개선들이 반영이 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되면 일단 무엇보다 자회사 실적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소외가 바로 어떤 싸다는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차별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서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잘 가는 자회사가 확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을 찾아서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친환경이고요. 또 한국판 뉴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집중하시면서 이에 따른 변화들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또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LS라는 종목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LS 계열사들이 뜨겁죠. 근데 내부를 보게 되면 111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다가 여기 자회사 쪽에서 또 똘똘한 자회사가 지금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LS 일렉트릭이죠. 과거 LS 산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산전이라고 하게 되면 뭐 변압기 관련된 즉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변환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을 받을 때 풍력이나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어떤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모아서 이걸 또 변환해서 송전 배전하는 역할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장 부각을 받는 자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특히 해상 풍력에서 전기를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선 쪽, 즉 해적 케이블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쪽에서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는 전기동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자회사가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3,800억, 40%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PBR은 0.62배, 올해를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죠. 이런 쪽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75,000원대, 손절가는 51,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번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금융지주죠. 이번에 내일 뭐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한다고 해서 또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이 부분보다 앞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 기대감은 제가 더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집은 다 합치게 되면 33%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만 평가를 받게 되면 뭐 10조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뭐 고배당 매력들 이쪽까지 다 겹치게 되면은 당연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77,000원대 밑에서 다시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대, 손절가는 6만 7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그래도 시장에 맞는 지주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해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흐름들 계속 눌림목 공략 가능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지주사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일 S맥 강보 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삼성전기는 주력 제품인 MLCC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8위의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의 유니스는 1% 넘는 오름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의 LG화학은 1% 넘게 빠지면서 70만 원 장중에 이탈했습니다. 5위는 KMW, 4위는 SDN, 3위는 셀트리온제약, 2위는 SK케미칼, 2위 초록뱅 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KMW입니다. 5G 관련주죠.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G 관련주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인데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고를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W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83,000원 이하에서 잡은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 15만 원까지 간다. 실적이 터지니 대장주가 결정되는구나. 다른 5G 관련주 다 정리하고 여기로 올인. 어제가 추가 매수 기회였구나.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주매 다시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83,000원 아래에서 오늘 잡은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15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2배 가까이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생각은요? 뭐 2배 갈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어쨌든 그 KMW가 다시 한번 최근의 흐름만 본다라면 5G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로 다시 등극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까지는 KMW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뭐 그 어저께인가요? 뭐 그 미국이 계속 5G 투자 삼성 쪽에 수주 소식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하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5G 투자 확대 가능성은 뭐 KMW를 비롯해서 다른 부품 뭐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고 그 추세 자체가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제 그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아직 그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시의 매수는 맞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이제 21선 타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KMW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신데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1선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셨고 21선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은 이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게시글 또 올리신 분은 어제가 추가 매수 기회였다. 역시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 기회라는 걸 다시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뭐 이웃이 떨어질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죠. 아, 근데 그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서 그런 것이지 또 차트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썩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고 어저께 예. 양음봉을 완벽하게 제압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물론 이제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라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고 지지하고 반등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21선 이탈한 오늘도 만약에 이번에도 5일선을 깼다가 상승하는 부분이라면 뭐 9만 원대까지 이번 주 중에 계속 치고 나가겠지만 5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오늘 약간 5일선에 약간 걸치는 부분이라면 21선까지도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MW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5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SDN입니다. 오늘 일장 태양광 관련주들 강합니다. 이 종목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SDN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SDN은 조금 스탑을 좀 외치겠습니다. SDN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에 대한 의견입니다. 3,480원만 뚫으면 곧장 안드로메다 행이다. 그럼 절대 못 잡는 자리 가는 거지. 역대급 거래량에 태양광, 정치 테마 포함 뭐가 무섭냐. 그냥 다들 들어와라.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만 20% 잘 먹고 갑니다. 다들 성투하시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게시글 올려주신 분들은 다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3,480원 뚫으면 이제 못 잡는 자리까지 가는 거다. 안드로메다 행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뭐 봐야지 알겠죠. 네. 3,480원이면 뭐 상한가 언저리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그동안 이제 태양광 관련된 풍력이든 뭐든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 2주 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지난주는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태양광이 좀 치고 나갔고 후반서부터 이번 주 초는 또 풍력이 또 그거 바탕을 이어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SDN은 좀 이제 뒤늦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뭐 뉴스가 저는 아직까지 포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좀 거래량 급등하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패턴은 이제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다라면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연속성 얼마 뛸지 여부는 봐야 된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다라면 2,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도 올라오는 부분이라 보니까 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다면 뭐 내일도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까요? 역대급 거래량에 태양광, 정치 테마를 다 가지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더 잘 알고 있다가 네. 태양광이 엮여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강한 이 테마가 있으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뭐 근데 정치 테마주가 지금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죠. 그쵸, 어찌됐든 뭐 지금 선거가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후보가 어떤 뭐 다음 선거에 어떻게 나올지 여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 테마로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정책 이슈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것도 이제 SDN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또 반대로 팔고자 하는 심리도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매물대가 이제 돌파가 되는 이제 고점대, 그러니까 아까 3,480원이라는 거는 직전 그 작년에 최고가 때인데 이게 돌파가 됐을 때 이제 신고가 행진 패턴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한 번에 뚫고 가기보다는 한 번 눌림목을 주고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3,480원을 뚫어내는지 그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앞서 이슈 시간에도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은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고를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종목은 장투용이죠. 금방 재미 보려면 소형주로 이동하심이 이번 주 셀트리온 제약 18만 원 가는 주간이다. 기대해라. 곧 날아오른다. 백신 개발 확실히 검증된 곳은 셀트리온뿐이다. 오늘이 저점 매수 기회다. 나중에 후회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장투용이다, 18만 원까지 갈 거다, 오늘이 저점 매수 기회다,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해프닝이다 아니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부가 항체 예.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2상이 통과가 되면은 네. 좀 이제 환자들한테 그리고 3상까지 통과가 된다라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백신을 투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항체 백신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이 연초부터 주력을 해왔던 게 이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이제 너무 좀 가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약간의 찬물, 노이즈 역할을 좀 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앞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이슈가 이제 발생했는데 어저께 왜 급등 안 했고 오늘도 약간 왜 또 반대로 급락이 안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미 이런 것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갔다 혹은 뭐 이제 투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레벨업 할 수 있지만, 그 레벨업도 제한된 레벨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급등 패턴을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패턴에서 본다라면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14만 원대, 그리고 만약에 이 이슈가 그냥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11만 원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서는 또 한번 매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뭐 급등 패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일단 11만 원 지지선을 말씀하셨고, 단기 목표가로는 14만 원 셀트리온 제약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SK케미칼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임상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SK케미칼이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사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은 그럼 앞으로는 다시 오를까요? 아니면 좀 더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스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61선까지 빠진다면 영혼을 끌어모아 이 한 몸 SK케미칼에 불태운다. 평단가 8만 원 주주라 아무 걱정 없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까지 버틴다. 향후 10년 안에 40만 원대까지 올까? 갑자기 너무 두려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안에 40만 원대까지 올까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워진다. 왜 두려우신 걸까요? 아무래도 뭐 떨어질까 봐? 그렇겠죠. 아, 뭐 40만 원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영국의 그 신약 관련해서도 이제 환자 한 분한테 조금 이상이 맞아요. 예.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떤 내용이라고 아직 발표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회복 중에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게 취소가 아니라 약간 중단이라는 얘기는 네.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아니죠. 어찌됐든 그 위탁 생산 계약까지 맺었던 상황인데, 그 제품이 조금 노이즈가 생겼다는 것은 어쨌든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게 SK케미칼의 영향은 아니죠. 자회사의 사이언스의 영향인데, 어쨌든 그게 상장을 했을 때 흥행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28만 원이 지켜진 여부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난 7월 말에 한번 변곡을 주고 그 2차, 3차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28만 원대가 어떻게 지켜지는지가 앞으로 일주일 혹은 다음 주까지 흐름이 다음 주까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확인하셨습니다.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초록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의 그 정상을 2주 연속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종목이 오늘장 어제 상한가를 쳤고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앞으로는 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일단 스탑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초록뱀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2,845원입니다. 버티고 있으면 3,000원 갈까요? 불안하네요. 재료 소멸로 실망 매물 급증 하락 각이다. 일단 익절하고 2,000원에 재매수대기. 개미들아 뉴스에 팔아라. 수익 좀 났을 때 얼른 챙기고 나오는 게 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게시글 보니까 버티고 있으면 3,000원 갈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초록뱀 향후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BTS 상장 이슈로
관련된 동종업종 예. 내 주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선방하고 있고 또 이제 곧 공모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BTS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또 상승을 기존에 많이 했고 네. 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초록뱀은 이제 약간 그런 거의 중간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된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을 하는 분들이 좀 있고 또 BTS 관련돼서 어떤 앞으로 영상물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장성을 기록할지 또 높은 매출을 앞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었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초록뱀은 과도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입장인 것이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 이슈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뱀에 대한 전망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KG 인시스를 선정해봤습니다. 최근에 성장주,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지만 뭐 KG 인시스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지난 분기 때 그 온라인 결제 환도를 늘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번 분기서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매출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KG 그룹 내에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 충분히 지지선이 확보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28,000원 정도까지 박스가 상당히라고 볼 수 있겠죠. 2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워낙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만 원이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인히시스, KG 인히시스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